호르무즈 해협은 갈 이유도 없고 간다는 소식도 사실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저는 보고 있어요. AIP 잠수함은 뭐 만능인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IBK증권의 박근영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등의 군비를 굉장히 좀 압축하면서 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이신 문근식 교수님이 오시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조차 포기했던 호르무즈 해협인데 굉장히 그 작전의 해협이 좁아서 그런 건지 대한민국 그 도산안창호함이 이번에 투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사실하고 틀린 것 같아요. 거기에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잠수함을 투입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잠수함이 우리 3,000톤짜리 잠수함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서해보다도 수심이 더 낮아요. 평균 수심이 50 내지 60m고 깊은 데가 100m 이 정도 되고 또 폭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함정들은 거의 이란의 미사일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잠수함이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 좁은 해역에 수심도 안 좋은데 뭐 1조가 넘는 배가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보다 더 비싼 핵잠수함도 거기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런 봉쇄한다 그러면 그 해협 입구를 막는 것이지 그 좁은데 그 천에 수심 들어가면은 오히려 좌초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갈 이유도 없고 간다는 소식도 사실은 가짜뉴스 중 하나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언론을 통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캐나다 가는 거는 확실해요. 거의 제가 들은 정보인데 호르무즈 해협 간다는 얘기는 거의 틀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정하셔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협이 좁고 얕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서 수심이 얕고 좁은 해협에서는 도산 안창호함의 공기 불요 추진 체계 이게 AIP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핵잠수함보다 이제 소리나 이런 것들이 핵잠수함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은밀성 면에서는 또 도산 안창호함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통상 디젤 잠수함 그러면 디젤 엔진을 돌려서 축전지를 충전하고 그 축전지 충전한 걸 저장해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축전지로 항해하고 이게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인데 디젤 잠수함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축전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전지 용량이 늘리는 거 그거를 AIP 그래요. 통상적인 디젤 잠수함은 성능이 맥시멈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아주 저속에서 다닐 때 일주일 정도는 물속에서 안 올라오고 견딜 수 있어요. 왜? 올라오기는 이유는 축전지 충전을 올라오고 이때는 다 들통이 난다고 다 들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장하는 거 그걸 AIP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2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그걸 AIP를 탑재한 디젤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디젤 잠수함은 핵추인 잠수함에 비해서 조용하다는 얘기는 물속에서는 배터리로 가기 때문에 조용하죠. 배터리는 참 조용하잖아요. 그러기도 조용한데 사실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 올라가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하면 엔진이 돌아가야 돼. 엔진 소리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엔진 소리 충전할 때가 잠수함은 제일 취약해요. 그 엔진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엔진을 돌리면서 항해하려면 물 위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마스트를 올려야 돼요. 스노클 마스트나 잔망경 마스트를 올리기 때문에 그 마스트가 수십 킬로까지 탐지가 돼요. 지금 요즘 항공기에 가지고 있는 IR 장비나 이런 것들은 탐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이 조용하다 하는 거는 물속에서 배터리로 갈 때는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충전하고 엔진 돌릴 때는 오히려 시끄러워요. 그래서 잡힐 확률이 많고 근데 핵추인 잠수함은 왜 시끄럽냐 그러면은 핵추인 잠수함 원자로가 들어갈 때 원자로는 아주 우라늄을 핵 분열시켜 가지고 고열이 나잖아.
열이 엄청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냉각을 시켜줘야 돼. 파이프란 이런 거. 그래서 냉각 펌프를 계속 돌려야 돼. 펌프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돌려가지고 계속 냉각을 시키면 물 흘러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소음이 나요. 그러나 그것이 1980년대 중반, 90년대 초 이때까지는 그런 게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 소음을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소음 저감 장치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류도 요즘 핵추진잠수 같은 경우는 이 돌아가는 스크류가 아니라 펌프젯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조용해요. 그래서 때문에 과거에 핵추진잠수가 엄청 시끄럽다.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사실 저도 잠수함 물고 하와이 림팩 올려 왔다 갔다 하면서 핵추진잠수하고 훈련도 했어요. 서로 못 잡아내요. 그 정도인데 뭐 잠수함 안 탄 사람들이 막 옛날 생각가지고 핵추진잠수하면 시끄러워 잡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하고 좀 다르다. 그러나 조금 전에 질문하신 AIP 잠수함 이거는 디젤 잠수함이 한 일주일 정도 물속에서 안 들키고 저속으로 다닐 수 있는데 그 기간을 한 2주 정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은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고난도야. 정치적으로 어렵고 우라늄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핵추진 잠수함을 갖기를 원하나 그걸 갖지 못하는 중소해군국이 디젤 잠수함의 성능을 좀 일부 개선한 차원에서 만든 게 AIP 잠수함이에요. 그러나 그 잠수함은 우리 같은 경우는 3,000톤급이잖아요. 이 3,000톤급도 등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AIP 가졌다고 해서 호르무즈에 다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수심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작전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뭐 호르무즈 항만을 봉쇄하려면 핵잠수함이나 우리 뭐 3,000톤급 잠수함이 아주 적격이죠.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는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디젤 잠수함이 AIP 잠수함은 뭐 만능인 것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교수님 설명에 의하자면 뭐 기술도 완전히 다르고 또 서로가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뭐 자폭 잠수함이라든지 뭐 드론 12대 상대로 인해서 범상어 중호래가 또 보여준 뭐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것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 유도 성능 뭐 이런 것도 이야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라 이런 게 어떻게 좀 설명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기사가 사실 이제 미래의 모든 무기에는 AI 기능이 들어간다. 이거는 대명제예요, 대명제. 그래 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잘 적용되는 거는 지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탐지를 한다 하면은 전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는 공기 중에서는 아주 정직해요. 부딪히면 직각으로 반사돼요. 그걸 가지고 물체의 식별하고 속력을 가름하고 그런 거거든.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음파로 해야 되겠다, 음파. 물 위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모든 지상에 있는 것들은 전파가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AI 집어넣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물 속에 있는 거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음파는 굴절했다가 없어졌다가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고 산란, 굴절 이런 걸 해요. 해역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10시 다르고 12시 다르고 뭐 1시 다르고 다 틀려요. 온도가 수온, 염도, 밀도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음파가 막 굴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부정직해요. 그래서 음파로 어떤 거를 지시하고 또 그 지휘하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인 잠수정이 개발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실용화를 못하고 실용화. 네. 실용화가 쉽지 않아요. 뻔히 보고 있을 때 가서 이걸 그냥 잠수정 집어넣어가지고 뻔히 보이는 공격해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 직진으로 가서. 근데 자기한테 스스로 가서 AI 기능화를 네가 탐지해서 공격해 식별해가지고 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게 개발비가 비싸요. 그래서 우리도 한 25m짜리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비만 해서 200~300억 든단 말이에요. 그런 무기를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너 가서 임무하고 와 하고 뒷짐 주고 있을 수가 없는. 가다가 어망에 걸리면 못 올라와요. 어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거 못 올라올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사전에 지시한 대로 가 해서 가요. 가다가 그런 어망을 걸린다든지 돌출 변수에 이제 걸리면은 사람이 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그런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는
딱 지시해가지고 시킨 것만 해서 그것만 수행할 수는 있어요. 단발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공격도 가능하다. 거기 폭탄 실어가 너 가서 공격해. 쳐박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 소모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컨트롤해야지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저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하라고 했는데 잠수함 함장이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물속에서 다 어디를 공격하겠다 고민을 하고 다 표적을 식별하고 이거를 저건 뭐다 항성이다 어선이다 다 분별하고 공격할 땐 다 올라가 확인을 해야 돼. 저거 진짜 우리 거야? 저기야? 그렇게 하고 해야지 우리끼리 싸울 수가 있거든. 그런 걸 AI가 잘 못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말은 이제 앞으로 그 방향 갈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면은 하나 바질동 말동하죠. 물속에서는. 지상에서는 아주 좋게 가는데 물속에서는 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우주를 지금 정복한다는 얘기를 화성까지 가는데 물속은 지금 뭐 1000m도 정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이제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우리 회사에서는 정말 AI를 집어넣어가지고 스스로 가서 식별하고 공격하고 또 도망오고 이런 능력을 나는 키우겠다. 목표를 세우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연구원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고무적인 현상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도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무인 잠수정 뭐 드론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지휘하는 사람도 부담이 많다. 왜? 가서 안 돌아올 수가 많거든. 그럼 수십억 수백억짜리인데 그걸 어떻게 자신 있게 지휘할 수 있어요? 너 그 재산 손실했는데 너 직위 해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네. 저가 식별 안 되고 전쟁법도 다 식별하고 공격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공격하라는 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지금 개발이 안 됐고 특히 군에서도 해군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무기를 만들면 소유 제기를 해야 돼. 이런 무기를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수중에서 무인 잠수함 가지고 어떻게 작전하겠다는 그 개념이 잡기 힘들어요. 왜? 음파는 너무 부정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휘할 수가 없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 작전 개념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이 수중 분야가 뭐 드론 뭐 이런 것들 개발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연구원들은 갈 수 있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말씀 주셨듯이 우주보다는 오히려 물속이 더 힘들다. 그게 음파나 피하 식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정직한 정보가 오류를 일으키면 너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도산 안창호함 이야기 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뭐 공격력을 또 떠나서 내구성이라는 게 또 잠수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계 수준과 비교해서 우리 함대 어떻게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차별점이나 뭐 우수성 그런 게 있을까요? 내구성이라는 말은 얼마나 오래 견디냐, 오래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 잠수함에서 그런 질문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잠수함이나 수상함이나 한번 만들면은 30년에서 40년 쓰는 거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비슷비슷하고 얼마만큼 수중에서 오래 견디느냐, 작전 능력이 얼마나 수중 작전 지속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도산 안창호 같은 경우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거의 일본의 이제 소류급 이런 데하고 거의 대등하고 지금 독일은 2,000톤 이하는 만들어서 팔았는데 2,000톤 이상은 만들어 팔은 적이 없어요. 지금 페이퍼 서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제일 경쟁을 많이 해요. 디젤 잠수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는 것은 우리는 수직 발사관도 있어요.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탐지 장비 이런 것도 뭐 우리는 독일에서 벤치마킹해서 독일 기술을 베이스로 했는데 독일보다 대등 또는 우위에 있다. 왜? 그거는 우리가 시험을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이 1200톤짜리, 1800톤짜리 있어요. 그 잠수함하고 우리 3000톤 우리가 만드는 거하고 서로 훈련을 해요. 훈련. 그럼 서로 누가 먼저 잡느냐,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 그거 프리프레이라고 하는데 딱 특정 공간을 정해놓고 서로 잡기, 술래잡기, 물속에서 그런 거 하면은 성능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작전 능력, 수중 지속 능력 이런 거 탁월하다. 핵 추진 잠수함을 제외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아우, 뭐, 저희가 그냥 시장에서도 뭐 그냥 우리가 K방산, K방산 말만 했지,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대단한 기술적인 어떤 우위를 갖고 있구나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외신에서 BBC가 도산 안창호함을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호르무즈의 핵 유령, 뭐 거의 뭐 고스트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 찬사를 보낸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K방산 잠수함 수출이 위상이 올라갔다고 봐도 될까요? 그것도 이제 호르무즈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건 잘못된 정보라고 했잖아요. 네, 호르무즈에 집에 갈 이유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작전 능력이 출중하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변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잡한 전장이잖아요. 여러 이 세력들이 있고 각국의 이제 교차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오래 수중에서 지속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탐지하고 식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출중하다. 이런 걸 이제 대위를, 가장 복잡한 환경에서도 핵추인 잠수함으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BBC에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디젤, 우리 도산한창 타보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타보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은 불러다가 태워줘야 돼. 태워서 진짜 선전을 하려면 이렇게 해라. 아, 근데 쉽지 않죠. 이번에 캐나다 갈 때 한번 태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BBC 이런 데를. 그래가지고 태우고 나서 수기를 쓰면 되죠. 아,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독일로부터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이제는 독일하고 대등하게 경쟁하고 수출 전선에서 우리가 1대0으로 이겼고 이미 이 두 번째 이 격돌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더 BBC나 이런 데는 그 영국은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없어요. 왜냐면 2차 대전까지 디젤 잠수함이 잘 싸웠는데 1954년대 미국이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1호, 노틸러스 잠수함을 만들고 난 이후로 너무너무 성능이 차이 많이 나는 거예요. 뭐 핵잠수함 북극해도 다닐 수 있어요. 북극해 얼음 밑에도. 디젤 잠수함은 죽었다 깨도 얼음 밑에 못 가지. 뭐 올라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핵잠수함이 디젤 잠수함 없으니까 남들 디젤 잠수함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 잡아내려면은 이제 훈련을 해가 특성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잠수함이 좋은 잠수함이냐 이런 것들 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잠수함이 좀 출중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뭐 어떤 뭐 한국 잠수함이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전체적인 K 방산의 위상이 좀 높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핵잠수함 이슈도 있지만 결국 이제 한국이 또 잘하는 게 디젤 쪽인데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라 그럴까요?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이 전략적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 성능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북한보다 30년 늦게 잠수함을 가졌어요. 디젤 잠수함을. 북한은 숫자적으로는 지금 세계에서 1등이에요. 디젤 잠수함. 핵 잠수함은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핵 잠수함 만들겠다 발표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추정 좀 따라가는 형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30년 먼저 디젤 잠수함을 먼저 가졌고 숫자적으로 1등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커버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성능으로 하자. 성능으로 극복하자. 그래서 독일 기술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정말 세계 탑 클래스로 지금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탐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오래 수중에서 오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격 능력도 지상 공격, 어리, 기뢰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 능력,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미사일로 또 상대 이 함정, 수상함을 공격, 이런 모든 능력을 갖춤에 있어서 북한을 압도하자. 이게 우리 목표였는데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공위성으로 딱 보고 있다가 사전 행동을 예측하고 우리가 막아주잖아요. 사전에 못 나오게 하는. 이걸 적극적 대잠전 하는데 그거는 잠수함 성능이 출중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안창호 이런 배들은 뭐 수중에서 3주 이상 견딜 수 있고 미리 가서 배치하고 있다가 나오는 북한 잠수함 봉쇄하면 되잖아요. 이런 능력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한다. 그래서 3,000톤 디젤 잠수함이지만은 핵추인 잠수함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는 최고예요. 상대 가서 먼저 봉쇄한다든지 나오는 잠수함을 격침한다든지 핵무기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에 못 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핵추인 잠수함이 최고인데 디젤 잠수함은 그런 걸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추적 감시하려면 속력이 빨라야 되는데 디젤 잠수함은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속력을 쓰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최고 속력을 쓰면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올라와야 돼. 깡통돼야 돼. 그런 것이 극복이 된 잠수함이 핵추인 잠수함인데 핵추인 잠수함을 가기 전 단계에서는 우리 디젤 잠수함이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디젤 잠수함 만들었잖아요. 아니 거기 원자로만 잘 만들어 집어넣는다. 넣으면 되는데 원자로 기술도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5위잖아요. 원자로 기술. 그래서 원자로 만드는 기술은 미국을 우리가 앞섰어요 이미. 소형 원자로 이런 SMR 같은 거는 우리가 더 출중하다고. 그게 디자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우리 국제적으로 용인을 받아가지고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사용해도 반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받고 그 다음에 이제 IAEA고 NPT 이런 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대통령끼리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디젤 잠수함의 최고 수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원자로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집어넣는 이 역할만 잘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디젤 잠수함도 최고 수준이고 그 핵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핵연료 재사용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어쨌든 논의가 됐고 상당히 그 표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 방향으로 아마 정부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특임 교수이신 문근식 교수님 모시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